이제 그동안 진행한 사항을 이제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시고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서울시 도전의 날 제정은 세계사적 혁신의 출발이다. 뭐 이런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대한민국 수도 우리 글로벌 시티 서울의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해서 왜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김홍국 전 교통방송국 우리 부도국장님께서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이 토론회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었고요. TBS 교통방송 또 보도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정말 자리는 우리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용호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사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계시는 우리 서현 의원님께도 우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이종태 의원님도 저기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사회를 봐주시고 또 진행을 맡아주는 옥재현 의원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드리면요, 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해주시는 게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서울시 도전의 날 제정은 세계사적 혁신의 출발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혁신의 출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도시들 중에서도 역사의 어려움을 딛고 고난과 아픔을 딛고 성과를 이룬 도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에도 살아봤고요. 외국 한 100개국 이상을 다녀봤는데요. 우리 서울시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편리한 교통망,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성장, 1950년 그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있고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입니다. 뉴욕 가서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고, 제가 있을 때는요 2004년 5년인데요 지하철 타면 이 소변 냄새, 청소도 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움직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런던이나 파리가 좋으냐? 우리 서울이 최고입니다. 이런 성과를 이룬 서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고, 저도 정말 서울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으로서 도전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전의 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자체장들이 많이 지금 시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분들이 욕심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요 많은 도시나 군에서 군수분들, 구청장 이런 분들이 서로 지금 도전의 날 제정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서둘러 주시고 빨리 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도 이 도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한다면 세계 사회에 남는 가장 먼저 혁신을 이룬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볼 만하다.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도전과 희망,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허슬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 병아리조차도 자기의 도전을 통해서 알을 깨는 도전 정신으로 자기의 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전은 세상을 바꿔왔다. 이 도전, 지금 지구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곳곳이 전쟁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중동도 지금 화약고입니다. 곳곳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한 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7.8기라는 말, 7번 넘어져도 마침내 8번째 이뤄서 성과를 내고 만들어내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도전 정신은 과거 속에 수많은 전쟁, 참화, 또 36년의 일제 식민지, 대한민국은 그 고난도 견디고 극복해서 자주 국가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 동남아 여러분 저도 자주 갔었는데요,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지금도 일본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일본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다 타는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일본 차 별로 자리 잡기 힘들죠. 국민들이 사랑하는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랑받는 우리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한국인은 그런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극복하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는 선도 도시 서울입니다. 파리 세느강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 서울 어떻습니까? 한강 고수부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깔개 놓고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강물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변이 우리 한강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18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듭니다. 전 세계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을 한, 앞으로 미국에서 사선 후 대통령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은 소아마비 때문에 어렸을 때 겪은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분은 제대로 걸음 보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사선을 이뤘습니다. 하나하나 도전하고 주의원 그리고 미국의 연방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대통령에 도전해서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었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또 대공황, 뉴딜 정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분은 노변 담화라는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방송 많이 하시지만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변 담화라는 걸로 정기적으로 라디오 담화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치인이 이런 수백만,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로마에서 보시지만 여기 모인 몇백 명, 몇천 명의 시민들에게 목소리로 전달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담화 형식으로 우리 파이어사이드 채트라고 노변 담화라고 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형식에서의 도전에서도 성공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최강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함으로써 전 지구촌에 또 평화를 이끄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스벨트의 도전 정신은 우리 수많은 리더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대표적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얘기를 합니다. 19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중동을 개척했고요. 처음에 배를 만드는 우리나라 배 한 척 제대로 된 배 한 척 없는데 영국을 찾아가서 영국의 은행장에게 5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여기 봐라. 대한민국은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이 배 건조술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전까지 다 거절만 당하다가 정주영 회장이 그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조선 최강국 중국과 함께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최강국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제가 또 문화일보 기자를 했기 때문에 현대그룹 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 몰래 소금 쳐가지고 도망가서 그 소금 판 돈으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자동차, 포니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도전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떼방북이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소를 끌고 우리 휴전선을 넘어서서 북한에 소를 제공하고 남북 경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라는 그룹은 지금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일본차나 미국차 못지않게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차를 전 세계에 또 팔고 또 함께 역할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입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존경하고 또 그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도전의 가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를 극복하겠다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도전한국인 13년 넘게 이끌고 있는 조영관 대표 끈질기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매회 수십 회에 걸쳐서 수많은 행사를 이끌면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조영관 대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발씩 도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 역시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이어지는 그 끈기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아까 서울시의 동행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시민들과 가는 그런 정책들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민들의 효능감을 이끌어내는가.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울이라는 우리 도시에 대해서 또 자기의 고장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서울시의 도전 정신들을 함께 이끌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지 그 서울시의 역사가 지금까지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살펴볼 거는 전 세계 속에서 그러면 어땠는가. 그 도전 정신은 여러분 24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미국도 식민지 아래 있었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였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민들이 단결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미국 사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군대를 카투사를 갔다 왔는데요. 저 용산에 근무했습니다. 미군들 거기 온 미군들은요, 장교들은 웨스트 포인트라든가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미군 사병들은요 굉장히 교육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만나보면요 미시시피강에서 뗏목 운전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탕수수 하던 사람들 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국심으로 미국 군대에 자원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군과 함께 저는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들에게 배울 점들. 그런데 또 저희가 또 미군들에게 또 많이 가르쳐 줍니다. 미군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도전인데 저희는 6.25 전쟁 수많은 참화를 잘 극복하고 북한의 공산군 침략 잘 극복하고 지금 새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공황 극복, 프랑스 혁명, 프랑스인들이 이 왕권 전제주의를 극복하고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마하트마 간디로 대표되죠. 영국 군들의 그런 폭압적인 것들을 인도인들이 극복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 달에 도전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일론 머스크 화성에 또 민간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나루호를 비롯해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성과 대한민국이 반드시 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요. 인권 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극복을 해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백인 판사와 갈등을 겪다가 백인 판사가 계속해서 이 넬슨 만델라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시름시름 앞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넬슨 만델라 그래서 교육받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요하네스버그 가서 변호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색인종, 흑인 쪽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런데 만델라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호사하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고임금 받고 또 사무실도 운영하는데 흑인들이 차별받는 모습들 버스를 타도 흑인들의 버스 가는 맨 뒷줄에 앞쪽 7줄, 8줄은 다 백인들은 편안하게 안락한데 흑인들은 뒷줄 3줄에 가서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 닭장처럼 있는 곳에서 가게 되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은 수세식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곳인데 흑인들의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병균이 붙은 그런 곳에서 화장실 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델라가 분노했죠.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독립하고 또 민권투쟁을 벌이고 나중에는 아예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무장투쟁까지 나섭니다. 그랬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남아공 들어오다가 체포가 됩니다. 27년 동안 로빈섬에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굴하지 않고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권 탄압 국가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의 이 투쟁과 독립 이후로 전 세계가 남아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그런 훌륭한 아프리카 강국이 됐거든요. 이런 사례를 여러분 쭉 보시면서요. 책에 제가 좀 써놓은 내용들 좀 보시면요. 각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서울시 오면은 외국인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왜냐? 1000만 명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 찾기 쉽지 않거든요. 캐나다 가시거나 뭐 미국이라든가 가더라도 굉장히 넓고 큰 도시인데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가까이서 향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은 곳곳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고요. 그동안에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해오면서 서울시가 세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혁신, 스마트 도시로도 구축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포용, 평등, 문화 다양성 갖춘 그런 멋진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에서 시민들이 도전하고 전 세계의 도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도전한국의 본부가 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김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전을 조례를 지금 제안해주고 계십니다. 조례를 보면요, 도전의 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또 서울이 해왔던 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 행사라든가 시상식, 문화예술 행사, 다양한 도전의 날 가치를 시민들께 알리고요. 특히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제정한다면 아마 이것은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도시도 없고 또 작은 카운티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동안 전쟁을 겪고 또 무수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서울시 잘 극복했지 않습니까? 이 모범이 되는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제정한다면 전 세계 그 의미를 모범이 될 거고요. 또 앞으로 많은 교과서적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31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다양한 행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도 만들고 대학에서 교과목으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페스티벌도 이룰 수 있고요. 또 수많은 그런 창업, 스타트업, 도전 정신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도전 정신이 강화될 것이고요. 전 지구촌에서는 서울시를 모범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는 계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도전 정신들이 서울시 곳곳에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양 도성도 그렇고요, 남산도 그렇고 곳곳이 도전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과 시민 사회단체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전의 날의 가치를 널리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의 활성화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창업 활동, 지금 구로 디지털 밸리라든가 수많은 것들, 서초동에도 지금 또 거기에도 지금 이 디지털 밸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이 될 겁니다. 서울 지금도 워낙 유명하지만요, 도전의 날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도전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메카로 해서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는 서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전 정신, 챌린징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전의 날 조례 제정을 전 세계인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른 도시가 한다면 믿지 못할 겁니다. 뉴욕이든 파리든 런던이든 유명하지만 도전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정신, 개발도상국에서 전쟁에 참화해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이 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도전의 날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심장이자 사랑받는 도시로 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한다.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라고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도전한다면 서울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 봅니다. 헤르만 헤세, 철학자고 또 시인이고 문필가죠. 데미안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내려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알을 깨고 더 큰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 다시 한번 도전의 날 제정 요청드리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주신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은 더 큰 세상을 향해서 항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